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3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왜? 처음에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부르면. 아니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빈체로 빈장 어떻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네.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순도르마. 네, 그런 아. 오페라 아리아 유명한. 정말 잘 부르고 싶었는데. 네, 네순도르마로 네, 유명한 듣고 싶어서 그렇게 써드렸어요. 오페라 투란도트 얘기를 해보려고 네.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 상근단원과 예술의 전당 무대 감독을 거쳐서 지금은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 감자다 예술감독 및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정선영 오페라 연출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초면에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네. 흉내도 안 내.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저는 못해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저는 못해서 그냥 빈제로. 저보다 낫다. 먼저 네. 죄송합니다. 직접 카메라 보시고 네네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페라 연출을 하고 또 지금은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 감자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예술은 감자다. 이름이 왜 예술은 감자예요? 감자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그 감자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간혹 고구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옆 동네 하나 만들면 예술은 고구마다 이렇게 경쟁 단체로. 네. 누구나 알고 있고 네. 누구나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음. 보편적으로 너무나 가까이에서 내가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따뜻하게 한 입 물면 든든해지는 그런 좀 마음의 양식 네. 그리고 그래서 네 그러면서 또 그걸 갖고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진실한 땀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실체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저의 이제 오페라를 어떻게 만들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담은 그런 좀 이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예술은 감자다 그 단체 얘기도 조금 예.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투란도트 얘기부터.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지금 올해 예정돼 있는 공연도 큰 투란도트가 두 개나 두 개가 있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레나 디 베로나의 투란도트도 있고 또 어게인 연말에도, 2014 투란도트도 있고 그래서 네. 투란도트 감독님도 실제로 연출을 해보신 적이 또 그쵸. 있으시고 네.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제 20세기 초 정말 뭐 너무 유명한 이태리 작곡가 푸치니가 작곡한 마지막 작품이에요. 유작인데 사실은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제 작곡이 되게 된 작품인데. 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음. 시대는 그냥 전설의 시대예요. 전설의 시대예요. 정해진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옛날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 한 공주, 투란도트라는 공주가 어떤 것을 제시했냐면 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맞추지 못할 땐 도전하는 건 자유인데 맞추지 못할 때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왕자들이 이제 달려옵니다. 네. 그래서 도전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도시 자체가 유혈이 낭자한 이제 처참한 도시가 된 거죠. 근데 좀 남다른 왕자가 한 명 나타나서 그 네. 이름하여 칼라프인데요. 네. 그 나타나서 도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 개의 수수께끼를 다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맞추게 되어서 그 다음에 더 특별했던 건 맞추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면 이제 결혼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투란도트가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실. 네. 두말하는 거죠. 말이 달라집니다. 네네네. 그럼 안 되지. 그죠. 정작 그렇게 다 공포를 해놓고 정작 맞춘 사람이 나오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아버지한테 호소하면서 막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왕자가 이제 차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지 말고 나도 퀴즈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 이름을 맞추면 내가 당신한테 그럼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네순도르마가 이제 그 이름을 맞추는 밤에 관한 그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맞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요. 그렇죠. 잠을 못 자고 맞춰야 공주가 되는데 이제 빨리 저 사람 이름을 알아와라 이러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은 그 이름을 알아내려고 이 투란도트가 이제 더 잔인한 짓을 자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또 그 계속 추종해주면서 돌봐주던 옆에 류라는 그 인물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고문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류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칼라프 왕자가 결국에는 스스로 이름을 얘기를 해줍니다. 트란도트에. 네. 그렇게 내 해서 이름은 칼라프다.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작품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 여자가 이름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목숨을 빼앗으면 되는 건데 반전이 하나 생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자가 좀 새로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마지막에는 그의 이름을 공표하겠다. 근데 그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다. 칼라프 아니고 사랑이다 이렇게. 그대는 사랑 이거네요. 얘기도 재밌는데. 네. 옛날 얘기 듣는 거 아,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행복하게 맺어지는데 근데 류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거기선 또 슬프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류는 불쌍하고 또 일막에서 또 아주 불쌍한 또 페르시아 왕자님도 또 불쌍하게 죽고 그죠, 죽죠. 도전했던 왕자 중에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류는 사실 그렇게 슬프게 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류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충분히 다른 오히려 이것을 말을 하게 돼서 만약 이름을 발설하고서 자기가 살았다면 류는 더 불행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조금 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칼라푼의 나라인데 사실은 추방됐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추방이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의한 침략에 의한 추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건 뭐냐면 전쟁을 이제 침략을 받으면 보통 다시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복수를 하고. 근데 이 팀들은 복수를 하지 않고 그냥 순으로 떠돌면서 그냥 가라니까 가고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 전체 속에서 저는 이 푸치니가 굉장히 많은 좀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요? 그래서 저는 이게 푸치니가 이전에 썼던 작품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것들 라보엠이라던가 뭐 잔니스키키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마지막 작품에서는 조금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작품을 썼을까 정말 야심차게 썼을 텐데 근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출발을 해서 들여다보니 이게 그냥 정말 어떤 예쁜 공주의 왕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하는 그 존재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시대에 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발발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막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시대에 처참함에 대해서 그 전쟁의 처참함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 곡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표현보다는 네. 처참한 현실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음 장면에도 이 합창단들이 뭐 웅장하고 멋져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단지 웅장하고 멋진 게 아니라 너무 피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중독되면 그게 행복한 중독이 아니잖아요. 막 내가 이거 네.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처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막 피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지쳐서 이 사람들이 헐떡거리는 음악들이 이제 곳곳에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핑팡퐁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보통 핑팡퐁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이죠. 네네네 투란도트의 네. 그쪽 네. 나라의 네. 신하들인 네.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세 명이 사실은 굉장히 투란도트를 돕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 투란도트를 되게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발 평화로웠던 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믹하게 그려지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코미디아 네. 델 아르테라고 하는 그 이태리 예전에 그 네. 뭐 표현하는 양식 그런 연극 코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2막 1장에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어. 디라리라리라라 내가 살던 그 오난이라는 그 동네는 말이야 그냥 푸른 숲이 가득한데 이렇게 하면서 너무 돌아가고 싶어 거의 눈물이 라고 느껴질 정도까지의 그리움을 펼쳐내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내 또 좀 잘못하면 너무 좀 루즈 침착해질까 싶을 때쯤엔 더 막 아니야 빨리 또 우리 이래야 돼 이러면서 전환이 되긴 하지만 네. 사실 곳곳에 그런 평화에 대한 갈망이 이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좀 탄식이 담겨 있다고 느꼈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일 좀 다르게 보게 된 거는 이 투란도트의 잔인함보다 투란도트가 이 이전에 가졌던 어떤 상처 그것도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네. 선대. 네, 선대의 할머니 어떻게 네, 보면 네. 할머니 그런 어떻게 보면 조상이긴 하지만 타인인 거거든요. 네. 근데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자기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네. 그것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치유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수로서 어떻게 보면 시위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여자 계속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수수께끼에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답이 뭐냐면 처음에는 희망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투란도트라는 투란도트. 이름이거든요. 문제가 뭐였는데요? 문제를 그래서 제가 길어서 희망은 본 것 자, 같아요. 뭐 밤에 이거는- 생겼다가 뭐 맞아요. 낮에 죽고 뭐 이거죠. 읽어주세요. 이것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무지갯빛 유령이다. 유령은 날개를 퍼덕이며 근심에 잠긴 사람들 곁을 날아다니지. 새벽이 오면 유령은 사라지지만 밤이 되면 모든 이의 가슴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것은 뭐냐, 무엇인가? 이거죠. 아,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 네. 어렵다. 근데 희망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면 그쵸. 예. 예. 근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네요. 질문 그죠. 내용도. 내용이. 어. 예.
그래서 저는 그 질문하는 방식도 되게 재밌다고 느낀 거예요. 어.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 다음 질문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두 번째. 두 번째요. 이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렬한 마음이자 기운이다. 그대의 심장이 멎으면 이것은 차가워지지만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게 답이 피. 뜨거운 네. 피. 네. 오. 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가 저는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냥 그거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다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은 영혼, 정신적인 측면, 희망이라고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피는 피는, 물질적인 네, 육신, 욕망. 네, 네. 네, 욕망일 수도 있고 네. 육신에 좀 해당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투란도트라는 이름은 네. 누군가의 이름은 이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정체성, 근데 이 질문하는 방식을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한테 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투란도트가 가졌을 것 같은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란도트가 얼마나 밤마다 애타게 내일은 이 상처가 없는 나라, 세상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상처가 없어 보이는데, 늘 사회가 그렇잖아요.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약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상처를 그냥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 좀 그 이상에 대한 희망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피에 관해서도 내가 얼마나 정말 정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실제로 마음이 끓어오를 때 내 몸이 반응하게 되고 그 뜨거움 자체가 살아있음 자체, 생 자체 아닌가.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네. 그 생명력,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뜨겁게, 소중하게 이 여자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 번째가 그러니까 투란도트가 그것도 질문. 네, 질문. 기네요. 네. 이것은 그대에게는 타오르는 불과 같으며 그대의 열정을 얼게 하는 얼음이다. 그대가 이것을 본다면 그대는 이것의 노예가 될 것이지만 이것이 그대의 노예가 된다면 그대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투란도트. 투란도트. 그래서 열정을 막 아무리 당신이 타오르고 있어도 네. 내가 얼음 쫙 던지면 어. 그냥 다 사라질걸? 이렇게 굉장히 단호한, 절대로 쉽게 내가 네. 그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선대 할머니는 폭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죠. 물리적인 힘에 네. 의해서 이제 빼앗긴 거거든요. 네. 순결을. 그렇게 되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단순히 뭐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상대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상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거에 의미일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여자는 수수께끼를 내고 이렇게 처참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나를 좀 알아줄 수 알아주는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타인의 마음을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 자와 타가 있다는 게, 이게 나와 너가 있다는 게 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남이 갖고 싶은 추구하는 것이 부딪힐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전쟁도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자와 타가 도대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바른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또 자만 있으면 그냥
그냥 고독이잖아요. 더 이상 뭐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참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투란도트 마지막 그것까지 다 맞춘 사람이 나왔는데 정작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아직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다. 네, 그것만으로는 그죠. 좀 불충분했다고 네. 생각이 들어지고 네. 이 정말 단순히 이거 내 퀴즈의 목적에는 부합이 되지만 그 이상의 인포메이션이 그죠. 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펼쳐내는 과정이 이제 3막과 음. 3막에서 이제 이게 1, 2장에 나누어서 이제 네.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투란도트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정보 하나는 류 같은 인간들이구나. 류라는 인간은 도대체가 자기의 그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네. 그걸 위해서 완전히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이제 저는 내심 무의식 중에 있는 투란도트가 너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네. 푸치니가 그걸 통해서 투란도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걸 그렇죠. 확인하고 네네네.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투란도트는 사실은 이걸 맞췄네. 우연히 맞췄네. 운이 되게 좋았구나. 칼라프 이렇게 생각할 좀 수. 머리가 좀 좋네. 뭐 이 정도. 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삶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장을 보면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가 막연하게 가졌던 그런 이상적인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집중 공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칼라프가 단 둘이 이제 이중창을 사막에서 하면서 엄청나게 설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은 칼라프도 조금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류의 죽었으니까. 희생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분노에 있는 상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란도트에 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망토를 벗기게 돼요. 근데 그 망토를 벗기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고 폭력적인 일인 거죠. 근데 이걸 벗기고 나서 이 남자가 키스를 하게 되는데 네. 그녀에게 너 당신은 이렇게 너무 고매하게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내려와. 당신도 살을 가진 인간이잖아. 그 살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이 따뜻한 체온을 좀 느껴보고 근데 저는 그것이 뭐 사랑의 체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대상의 실체를, 사실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사실 어쩌면 뜬구름 같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건드려 보면 차갑네, 아프네,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인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걸 느껴봐라고 접근을 해서 결국은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투란도트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음악이 리라리라리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그야말로 거기에 완전히 굴복이 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연출하면서 가장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냥 힘센 네, 이 맞아요. 칼라프가 가서 네, 덥석 가서 키스해버리고 그랬더니 또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감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약간 상징성으로 이걸 좀 보면 저한테는 그게 좀 이해하기가 좋았었고, 그래서 장면 연출을 할 때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꽝꽝 하면서 굉장히 그냥 강렬한 타악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서 확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라는 초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입술이 닿는 순간 자체는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천천히 서서히 설득하는 과정. 눈으로서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응시하면서 그 존재에서 말로 또 다 전달될 수 없는 것이 눈으로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눈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눈으로 하는 키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조금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고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지 않았었나 이제 배우분들이나 관객분들이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도 너무너무 이 남자가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당신의 어떻게 보면 살을 닿았던 이유는 정말 더 당신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거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녀에게 또한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그러니까 좀 단순히 그냥 뭐 이성적으로 끌려서 뭐 가서 그냥 확 뽀뽀했어 이게 아니라 그랬더니 넘어갔다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제가 몇 번 연출을 했었는데 대구에서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투란도트의 상처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의 치유를 좀 무대 자체에다가 조금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 전체가 하나의 이제 대토론의 장처럼 그래서 중국적인 어떤 중국 지배 모양 이나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이 되기보다는 그냥 우리 좀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해서 이렇게 그런 또 광장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고 그런 사이에 이제 겉으로 볼 땐 다 온전해 보이는데 한쪽에 이제 틈이 아주 작은 틈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투란도트가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투란도트가 그 사이에서 이제 난파선 같이 유령선 같은 그런 지점에서 그녀가 그 상처에 임해 있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연출하셨던 투란도트 투란도트.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투란도트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제 사신이 나와서 수수께끼를 내는 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La pura sposa sarà di chi di sangue regio spieghi tre enigmi che la proporrà ma che fronte al cimento e vittoresta orga alla scure la superba testa 이제 투란도트가 네. 근데 보시면 의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갑옷 같은 네 공주의 옷이라기보다는 그 상처의 지점에서 싸우고 있는 투사 같은 느낌으로 이거는 산막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 그 칼라프가 좀 전의 장면인데요. 칼라프가 그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새벽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녀가 그녀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 점령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그녀의 마음에 가 있는. 이거는 이제 키스를 하러. 천천히 다가가는. 조명이 완전히 꺼져가지고 좀
다른 시각을 갖게끔 그 순간에. 서서히 움직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의 이름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었어. 상처가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을 그러면 이 갈라졌던 틈이 다시 아, 메워지고 좋네요. 그래서 다시 중국이 평화로워지는 이제 더 이상 처형되고 뭐 이런 일 없고 예.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시대도 그렇고 네. 누구에게나 인간 사이에서 갈등은 언제나 발생하는데 그 네. 갈등을 좀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오히려 그러니까 전쟁의 처참함과 네. 함께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 주고 싶었지 않았는가. 네. 사실은 저는 이 투란도트 음악 너무 좋고 좋아하긴 하는데 항상 그 부분이 류가 그렇게 희생되고 나서 좀 급하게 뭔가 가서 키스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노래하면서 설득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이게 길게 좀 이어지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갑자기 사랑이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왜 저러지?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페라를 제가 평생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나보임도 굉장히 사실적인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랑에 만나는 과정을 꽤 길게 네. 만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순식간에 맞아요. 맞아요. 사랑에 빠지곤 하는데 이제 그런 요번에 여기도 그렇지만 그런 점이 저는 오히려 가끔은 저한테는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랑 자체가 포커스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거를 겉으로 보이는 그 소재를 통해서 사실 그 안에 어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 있다. 라보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되게 밝아 보이지만 처절한 그 네. 가난 사회적 그쵸. 부조리 네. 그로 인한 한 개인과의 관계 이걸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 투란도트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실은 사랑에 빠질 때도 너무 간단합니다. 네. 난 안 좋아할 거야. 난 안 좋아할 거야 이러더니 딱 보자마자 그 다음에 네. 한 몇 초 만에 진짜 네. 난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작품을 그래서 조금 너무 사실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잘못하면 네. 좀 비논리성의 네. 함정에 좀 빠질 수 있고 물론 표현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런 어떤 메시지를 혹시 뭐 꼭 제가 생각한 것 같지 않더라도 조금 좀 강조해서 담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관객들하고도 같이 이제 이걸 해결하면서 네. 감상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유작 이게 마지막 작품인데 유작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결말까지 다 작곡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대본 자체는 그 전에 그러면 나와 있었던 거죠. 네, 그죠? 저 그렇게 네. 일단 네. 알고 있고 네. 또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제 작곡가로서 연출도 그렇지만 전체 작품에 대한 윤곽 없이 그죠. 첫 음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 푸치니는.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논리성이 굉장히 높은 그쵸. 작곡가라고 네. 생각되기 아. 때문에. 그 류의 죽음까지 쓰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랬다고. 뭐 살아서 다 썼다고 해도 크게 지금과 내용 많이 자체가 다르지는 달라지지는 않았을. 않았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대본은 이제 그대로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중요한 키스 장면이라든지 네. 그런 점에서는 얼마나 푸치니가 도대체 어떤 걸 펼쳤을까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상당히 뭐랄까 현대적이에요. 네, 맞아요. 네, 과감하고 네. 되게 좀 그러니까 현대적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다양한 네. 표현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여길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대본에 대한 이 맥락 속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네, 네. 아쉽지만 그래도 대본을 조금 믿고 가고 있다고 네. 할까?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토스카니니였나요? 그 사람이 네, 초연 때 딱 류의 죽음까지 하고 푸치니 선생님은 여기까지 쓰셨습니다라고 했다고. 네, 그리고 네. 딱 중단했다고. 네, 네. 너무 멋진 이야기기는 한데 그냥 이거는 현실 얘기로 현실 얘기로 그게 협의가 됐었나? 그렇죠. 연출가하고는 협의가 됐을까? 뭐 이런 가수들도 과연 알고 임했을까? 네. 몰랐으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설마 뭐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풍문 뭐 그 전해지는 몇 가지 얘기 중에는 그 새로 그 지은 그 작곡한 알파노가 알파노. 굉장히 그래서 불쾌했었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 아. 있겠네. 그 사람 입장에서 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약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푸치니가 왜 동양을 배경으로 이렇게 한 오페라가 있잖아요. 나비 부인도 있고 이건 이제 중국 배경이고. 근데 왜 그런 오페라를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네.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페라에 대해서 이분도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았나. 네,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꼭 뭐 동양에 대해서 무슨 설명하려고 했기보다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흥미롭게 관객들한테 다양한 걸. 네.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요소들이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조금 더 약간은 이국적이니까 신비한 이야기니까 당장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폭넓은 또 깊이 있는 상징성을 좀 담을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마 그 신비감으로 중국을 접근한 것 같고요. 투란도트는. 네. 나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기에 좀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 네. 다 맞물리면서 우리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나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서 저는 이 푸치니 이제 팬인데 그 탁월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어떤 막 작가 정신이라고 할까요? 막 작곡가로서 막 예술 정신을 막 펼치는 거에서도 전 정말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관객한테 어떻게 과연 전달될까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잘 좀 괜찮아. 내가 너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요소들도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네. 만드는. 그래서 네순도르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너무 우리가 열광하는 네. 아리아인데 네. 그 아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아리아하고 좀 달라요. 이 앞장면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그 투란도트의 아리아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게요. 네. 멜로디가 이렇게 확확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아리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소리 지르는 네. 건가? 네. 그래서 말하는 레치타티브 같은 네. 느낌이 훨씬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 그리고 앞에 1막의 합창도 완전히 이거는 막 난장판이에요. 뭐 다다다다 우다다다다 네.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호련히 네. 한 번씩 류가 나타나서 류의 아리아도 네, 좋죠. 시뇨를 하스콜타 들어보세요 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정말 그렇게 갑자기 그냥 맑은 물이 뿅 하고 나오는 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 되게 뭐라 그럴까 이전의 조성하고는 너무 다른 거를 추구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막 이 어지러움과 그 다음에 또 관객들에게 너무 익숙한 그 정서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해놓지 않았었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내순도르마. 네, 한번 들어보도록. 백석종 씨가 부른 걸로 저희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어. 듣긴 했는데 좋은 건 다시 들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영상은 없지만 네, 음원으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ssun dorma, nessun dorma. Tu pure, o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 di speranza. Ma i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à, no, sulla tua quando la luce splenderà ed il mio bacio scioglierà il silenzio che ti annia. 역시 좋습니다. 네. 네. 백석종 씨가 부른 네, 내순도르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네. 네. 막 파바로티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 음원 들으면서. 네. 지난번에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듣고서 막 이랬어요. 네. 네. 음원만 들어서 더 이렇게 막 더 또 상상하게 되는 것도 진한 있잖아요. 감동이 네. 있나 싶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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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음원뿐만 아니라 아마 저도 같이 작업을 네.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연기도 상상컨대 그죠.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좀 마음의
절절한 마음을 잘 담으셨을 거라는 상상이 네. 되는데요. 네. 네. 빈채로. 이 빈채로가 승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예, 예. 멋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모를 테니까 공주가. 그죠. 네. 예. 내가 그러니까 수수께끼 그 내기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이 얘기죠. 예. 공주는 잠 못 이뤘는데 왜 공주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저기 칼리프가 하나 했더니 이제 못 맞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공주도 아마 잠 못 잠 자고 못 자고 있을 거다. 있을 걸. 그러니까 공주가 아무도 잠자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 깨워서 이걸 다 맞춰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만큼 아무도 모를 거지만 결국은 재밌는 건 뭐냐면은 끝에 가서는 근데 내가 얘기해 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녀의 입에다가 말해 줄 걸 근데 그게 말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제 키스로서 그녀의 입이 조용해질 때 그 결국 이제 닿았으니까 조용해질 때 아마 내가 내 이름을 말해주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내 이름 칼라프라는 세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사랑을 전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순도로마가 뭔가 이렇게 오페라 하면 약간 그 대명사처럼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네. 그게 암만 해도 파바로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네순도로마 찾으면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네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파바로티의 쓰리 테너에서 네네. 이제 불렀던 그 시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뭐 오페라 아리아의 테너 아리아의 트란토트는 대명사 몰라도 같은 그 아리아는 다들 들어봤을 그렇죠. 테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네. 같은. 네. 그리고 왜 뭐 폴포츠 뭐 이런 사람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거 부르고. 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서 더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게 그죠.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테너가 이렇게 고음 올라가는 거 뭐 이게 투란도트도 그렇지만 다른 테너 아리아들도 왜 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도. 네. 도도도 안 올라가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고음을 이렇게 확 내지를 때 그 쾌감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고음이 아주 의도된 아주 극적인 순간에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연출가로서는 이제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제 네, 배우들하고 네.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특히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네. 이게 예를 들면은 어렵거든요. 그 소리 내는 게. 그러니까 네.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대부분들은 물론 파바로티님은 안 그러셨지만 네, 네. 대부분은 막 이렇게 표현하다 갑자기 윈체 하면서 이렇게 나 피치 맞았나 아니면 라스페 하면서 되게 기술적인 생각의 순간으로 딱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기를 하다가도 네. 그러지 않고는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게 연출가로서는 무지무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이제 가수들하고는 그 순간을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관객 모두가 피치 꺾였다.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갑자기 기술적인 생각을 관객도 같이 하게 된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게 음정이 조금 떨어지든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연기 희망 속에서. 그뿐이에요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냥 하고서는 그 희망뿐이라는 그 감정의 파도를 그냥 타고 넘어가 버리고 내가 뭘 들었나 못 들었나 높았나 피치가 어떻게 됐나 기술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동받으면 그거 자체로 그것만한 것이 있겠는가 오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방법적인 거를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음으로 이렇게 낼 때는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와 이렇게 되는 거. 테너 다를 뜻은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그쵸. 진짜 맞아요. 그 정말 몰입해서 그냥 그 사람이 돼서 하는 거 하고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하나 모르나 이런 거를 확 신경 써서 하는 거하고 분명히 느낌이 다를 것 그럴 것 같아요. 같네요. 그 순간에는 바로 배우가 네.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항상 배우인지 인물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잠시만 지금 당신은 누구인가요?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네. 저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 누구 이름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로돌퍼입니다. 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내가 배우의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우의 감정 속에서 있지 않고 갑자기 이 순간에 기술적으로 딱 나타나서 배우의 욕심으로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됐을 땐 사실 그것은 오페라의 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의 추구점을 갖는 것이 이제 앞으로 더 관객들이 오페라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네.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그 약간 좀 고음에 대해서 그런 게 있긴 해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이런 오페라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장면 좀 있으면 나와 이거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기는 해요. 관객 관객도. 입장에서. 맞습니다. 설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음만 나면 이렇게 또 달려나간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단지 뭐 이제 기교적으로 서커스처럼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극적으로 이제 푸치니 같은 그죠. 경우는 특히나 극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정말 누구라도 그 단어에서 정말 희망이라는 그 단어의 스페란자에서 네. 고음을 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감정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 더 저는 단순히 소리보다도 더 많이 기다리게 되는 그런 설렘이 에스페란자. 네네네네. 네슨도르마의 맛도 네, 마찬가지고 네, 정말 네. 승리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나만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저는 또 사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좀 더 범인류적인 이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나 개인은 실천 못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래 줘. 제발 그랬으면 나도 그걸 이루었으면 이게 뭐 득도의 길이라고 할까요? 정말 갈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모두 인간의 염원이 아닌가. 그 염원을 그 고음에 담아주지 않나. 저는 그래서 더욱 설레게 되겠습니다. 류 얘기를 다시 하자면 저는 보면서 아니 저렇게 착하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몰라보나 생각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인가.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의 좀 남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네. 좀 많이 아쉬운데 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좀 류를 통해서 어떤 좀 인간상을 보여주고 또 칼라프가 이루고야 되는 일은 또 이루고 네, 이렇게 미션을 좀 나눈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머릿속으로 좀 뭐랄까 형이 상하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인 게 아닌 어떤 정신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이 인물이. 네. 그래서 그 류의 아리아를 보면은 아리아가 아니구나. 이제 대화 속에서 보면은 칼라프가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우리 같이 다닙니까? 네. 라고 네. 하니까 왜냐하면요. 어느 날 저희 궁정에서 당신이 나한테 미소 지어 주셨거든요. 네, 라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래서 아유 미소가 되게 비싸다.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미소였을까를 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저는 고민하는 게 이게 남녀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막 이렇게 막 추파를 던지는 네, 그런 네. 미소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었지만 네.
너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눈빛이 않았을까. 그러니까 투란도트를 이해하고 그 투란도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존재 잘 모르더라도 당신은 내가 잘 모르지만 처음 만났더라도 그 당신이라는 존재는 엄청 존엄할 것이라는 그런 존중 그런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거에서 그녀는 그런 눈빛을 많이 받게 됐었을까. 이제 하녀라는 그런 신분에서는 네.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나를 존중해주는 눈빛에 대해서 그녀는 충분히 자신의 무엇이든지 다 헌신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재밌는 게 자기는 칼라프를 잃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표현을 할 때 나는 미소의 그림자를 잃게 될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미소 자체가 아니라 미소의 그림자.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인데 칼라프의 죽게 된다면 칼라프가 죽는다는 건 육체의 죽음인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건 미소라는 거죠. 네. 너는 우리가 목숨을 없애도 그 정신,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은 죽일 수 없어. 신념은 죽일 수 없어. 약간 이런 의미도 그 류 아리아의 후반부에 나오는 가사인데 좀 담고 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류도 소프라노고 저기 투란도트도 소프라노고. 네네. 투란도트에는 메조 그죠. 소프라노가 네. 없습니다. 네. 네네. 대신에 조금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네. 이 투란도트 역할은 엄청 파워가 맞아요. 필요해서 네. 거의 바그너 가수들 네. 가까운 사람들. 네. 그러니까 드라마틱. 목소리도 가벼운 목소리가 아니라 네. 굉장히 무겁고 힘있고 네네네. 드라마틱하다고 하죠. 드라마틱하고. 네네. 그런 소리가 필요하고 네. 류는 훨씬 더 이제 부드럽고 서정성이 있는 그런 소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보면 무대도 굉장히 화려하고 막 옷도 되게 화려하고 막 머리에 막 희한한 것도 쓰고 근데 그쵸. 그게 약간 중국의 어떤 시대도 아니고 옛날 한 옛날에 약간 그런 거니까 네. 그럼 그게 뭐 프로덕션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 달라요? 아니면 대충 하고 있는 옷들이 다 비슷한가요? 아마도 제프렐리의 그 버전이 네. 아마 그냥 북박이가 돼가지고 우리 근데 각인이 돼가지고 아마 교과서처럼. 네네. 사실은 악보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전혀 없는데 네. 워낙 미술적인 것까지도 잘 구현해내는 네. 좀 위대한 연출가이다 보니까 네. 그걸 너무나 그래야만 할 것 그거와 다르면 좀 되게 이상할 것만 같이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셔가지고 그 부분 그 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에 그런 복장이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너무 고증을 하면은 때로는 또 그죠. 낯설을 수 있어서 특히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치니가 원했던 거는 어떤 그 중국이라는 먼 나라의 신비감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그냥 옛날 옛적에 네,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 고증 자체보다는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데 조금 옛날 중국 정도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작 중국에서는 뭐 많이 별로 공연을 안 했었다고. 근데 음. 요즘은 하죠. 그래요 네. 예전에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서양 사람들 시각에서 중국을 그리다 보니까 뭐 자기들 맘대로 뭐 이름도 왜 핑팡퐁 이러고 이게 뭐냐. 그리고 네. 공주 이름이 투란도트 그런 이름도 사실 중국 이름에 잘 없는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양 사람들이 맘대로 그냥 그린 중국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 그 설화는 사실은 중국이 원래 배경이 아니고 네. 어딘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란이던가 약간 아. 그쪽에 다른 아시아권 설화가 있는데 네. 배경을 중국으로.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배경이 중국으로 한 것은 이제 요 투란도트 이 푸치니가 네. 이제 준비하면서 바뀌어진 설정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중국 네. 분들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잔인한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겉으로만 볼 때는 너무 트란도트가 아. 잔인한 공주.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네. 또 그런 전쟁을 암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근데 그 왜 자금성 앞에서 공연하고 한 거는 또 엄청 아,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장이모 감독이 아, 맞아요. 연출하고 아. 그래서 그 버전이 또 한국에 들어왔었잖아요. 네. 아 그게 2003년 네, 2003년에 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 저 보러 갔었는데 아, 저도 저도 보러 갔죠. 봤습니다. 네. 운동장 정말 너무 오페라. 커서 네. 얼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무튼 봤다 뭐 네, 이런 거. 네, 네. 재밌었어요. 여기 아직 장면이 안 끝났는데 다음 장면 위에서 막 뛰어오고 커가지고 무대도 엄청 컸었죠. 아 그렇죠. 그냥 어. 엄청 큰데 진짜.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약간 운동장 오페라라는 장르가 생겼잖아요, 한국에서. 네. 이게 2003년에 저도 봤는데 그게 뭐 나흘 동안 했는데 10만 명 이상이 봤대요. 네. 11만 명인가?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예. 이제 그 성공에 고무된 제작자들이 이제 다른 운동장 오페라도 또 했는데 이만큼 성공한 건 없고 사실 그 뒤에는 실패한 것도 많이 있죠. 네. 아이다도 운동장 잠실 운동장인가에서 했었고 예, 예. 그리고 한 2012년 13년에 라보엠을 그것도 푸치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라보엠을 연대 노천극장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동안 운동장 오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아레나 비베로나 이번에 하는 것도 네, 좀 근데 큰 이제 무대죠. 운동장은 아니죠. 어. 그건 운동장은 아니고 그게 뭐죠? 체조 경기장인가? 실내 경기장인데 어쨌든 제법 큰데 예, 평소에 하던 오페라 극장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곳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상암동에 투란도트를 그 2003년에 했던 그 제작자가 다시 한번 투란도트를 하는 거예요. 연말에 하는 이거네. 거는 아, 그거는 연말에 코엑스에서. 하는 거. 예. 코엑스. 그것도 거기도 운동장은 만만치 아니지만 않아. 어쨌든 거기도 엄청 큰 컨벤션 센터에서 예. 하니까 그거는 또 공연 기간이 거의 열흘이더라고요. 아.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둘 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대형 오페라가 사실 득과 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든지 네. 뭐라도 관객들의 좀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네. 오페라를 하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환영인 네. 편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페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좀 소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연 음향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라던가 또 아까도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공간이 주는 정말 환희도 있지만 네.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부적합한 그런 부분도 살짝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 관객분들이 조금 이런 겉에 보이는 화려함만 너무 오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네. 사실은 아주 그 감정에 대한 감정이 그냥 그대로 음악에 또 몸에 묻어나오는 거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 오페라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다 네. 보니까 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끼기에는 조금 다르겠다. 다른 컨셉이다 생각이 들고 근데 대신에 저는 그 점에서는 적극 환영인 것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공연도 있고 아주 가깝고 그냥 섬세한 작업도 있고 네. 이것들이 대신에 이제 필요한 것은 다양하게 관객들에게 소개될 수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이 오페라입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좀 이게 좀 소극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아기자기한 그런 거지만 때로는 네. 좀 잘라서 좀 편하게
쉬운 것만 좀 깊이 들려드릴 수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서 뭐라도 맛보시고 좀 좋아하실 수 있게.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양쪽에서 다 그 나름의 완성도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솔직히 조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과연 안 그래도 오페라가 조금 이제 오페라 매니아들이나 좀 특별한 관객들을 위한 거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조금 약간 티켓이라든지 비싸고, 이런 네. 부분에서 과연 접근이 가능하실까에 네. 대한 고민을 뭐 기사를 제가 보니까 뭐 좀 아주 비싼 티켓은 뭐 기업용이다 이렇게 얘기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광고만 봐도 이제 프로그램 그거만 봐도 그 금액에 좀 약간 좀 주춤해지시고 일단 네. 안 보시지 않을까. 아예 그럴 가능성도 좀 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네. 좀 우려가 좀 있기는 해서 이런 시도들은 좋지만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될 때에는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네. 같이 가지고 가주시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투란도트를 뭐 연출도 해보고 하셨지만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언제 처음 접하셨어요? 아마 제프리 버전을 아마 DVD DVD로. 그때는 비디오죠. 그죠. 그때는 비디오. 네네. 저 20대 때 아마 봤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그 오페라의 원형을 제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프리 헬리가 너무 저희한테는 이제 막 교과서 같은 분이셨어요. 그죠. 네, 그냥 거기서 또 한 대표작. 네. 라트라비아타하고 네. 이 투란도트를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야 되나봐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다른 뭐 독일 연출가들의 스타일을 보면서 좀 다를 수도 있나봐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저한테는 그런 공부의 재료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각인이 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그 웅장함이나 그 디테일함이나 이거에 압도가 됐었고 그린데 이제 제가 막상 이제 처음 연출을 맡았을 때는 그 전에 조연출도 국립에서 하긴 했었지만 저 연출을 맡았을 때에는 그걸 씻어내는 게 쉽지 않았고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부담이 네.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특별해야 돼. 나 뭔가 달라야 돼. 막 이런 생각이 힘이 잔뜩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잘 안 풀려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놓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지라고 좀 하나하나 이제 대본이랑 다시 접근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이런 좀 다른 생각들 상징성을 네. 좀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는 그냥 그 표현의 결과는 사실은 그 생각의 이제 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쫓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쫓아간 결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페릴리 그 버전은 사실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고전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푸치니 작품 자체도 완전 고전인데 우리가 네. 이거를 곱씹고 할 만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제프리 헬리의 작품은 그냥 제가 연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큼의 충분한 이유들이 네.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진짜 왜 이런 대형 오페라에 자꾸 투란도트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푸치니의 어떤 그 균형 감각, 네. 그 어떤 그 전략에 저희가 이렇게 넘어갔다. 네. 푸치니가 이미 음악에서 그런 요소들을 너무나 의도하고 네. 썼고 그 의도에 맞게끔 연출을 하는데 그 웅장하고 단순히 막 투란도트가 여기에 나라에선 하면서 아리아 시작할 때 그게 그냥 좀 작은 소규모 공간에서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좀 커야 멋있겠다. 네. 온 세계에 네. 아주 거대한 파워를 좀 보여줄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군중들 합창 장면도 너무 사실 저한테는 좀 뼈아픈 전쟁의 상흔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것도 그냥 몇 명이 하기보다는 정말 모든 굉장히 많은 온 사람들이. 우주가 다 고통받고 다 신음하는 것 같은 걸 보여주려면 좀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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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꾸 소환되는군요. 그럼 올해가 또 푸치니 서거 100주년인가 뭐 그런 특별한 해더라고요. 네네. 올해서 엄청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생각해 보니까 그 약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장안에 뭔가 그랬던 오페라들이 전부 푸치니 오페라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앙코르에 항의했던 그 게오르기오가 나왔던 것도 푸치니의 토스카였고 그 전에 왜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광복절 아침에 틀었냐 하는 것도 푸치니의 나비부인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푸치니가 계속 소환되고 있는 중심에 있네요. 또 그만큼 푸치니 작품을 많이 하니까 또 그래서 연말까지 푸치니로 쭉 이어질 예정이네요. 프란토트 참 푸치니가 자기 이름이 이렇게 먼 훗날에 이렇게 저 먼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오페라는 안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 좀 써놓을 걸.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전 세상에서. 네. 아 근데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오페라 연출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많이 볼 수 없는 직종이라서 어떻게 하게 되셨나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좀 여기에도 푸치니가 등장하는데 네. 제 어머니께서 좀 매니아셨어요. 오페라 좋아하셨군요. 네. 지금 뭐 80이 넘으셨으니까 네. 옛날 시절인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이제 막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걸레질 하시면서 그 KBS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네. 그런 거가 이제 라보엠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촛불이 꺼진 거야. 그래서 지금 손을 잡은 거야. 그 저는 이제 새우 과자를 입에 물고 이제 이렇게 소파에서 4살 아마 3살 기억나는 정도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페라에 그냥 오며들었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지만 못했던 이제 성악을 하기를 좀 원하셨는데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도 좀 하고 뭐 이제 예고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어머니의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사실은 음악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연기에 관한 것도 담겨 있으시잖아요. 걸레질에 이게 담겨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연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더 신나게 또 재밌게 보내기도 하고요. 연극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한 3학년 때쯤에 예고 때 같은 때도 그냥 노래에 그 관심은 어떻게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성악 전공자들 모아서 같이 축제 때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이제 오빠가 보고선 이게 너는 성악보다는 이제 지금이라도 예고를 다른 예고로 전학을 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면서 좀 그럴 정도로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3학년 때쯤에 너무 노래보다는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좀 교수님 레슨 들어가면 매일 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게 해보고 싶 연출 같은 걸 해보고 싶은데 제가 성악을 하니까 오페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이제 그만 혼내키세요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그래? 그러면은 뭐 정말 현장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 해볼 수
있어 이러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뜻하지 않게 이제 일을 하게 됐고 현장에서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나중에는 미국 유학을 가게 되는데 네. 그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을 너무 좋은 프로덕션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곳에서 다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극장이 좀 큰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예술은 감자다 네네.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넘어왔습니다. 음.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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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페라가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좋은 거를 표현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핵심이 몇 가지 있겠다 방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열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비유를 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피가로의 결혼 같은 경우에도 그래 이 작품의 본질이 무엇이지? 이 작품의 본질은 좀 인간이 사람이 사람의 주인일 수 없는데 그 봉건 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어떤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그게 유럽에도 그럴 수 있지만 과연 우리한테는 어떻게 와닿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그대로는 아니지만 춘향전 같은 네. 약간 그걸 비유를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그런 식으로 피가로 전 이렇게 만들어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그 드레스가 사실 우리한테는 복식사를 공부하지 않는 한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 좀 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그냥 머슴이 네, 많이 그렇죠. 그다음에 삿도 이런 의관들을 갖추면 너무 그 직관적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그런 비유를 좀 넣어볼까 했는데 그러고서 풀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더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그와 같이 여러 작품들을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꼭 한국화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했던 오페라 하이라이트 페스타라는 것은 3가지 작품을 조금 연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라도 셋 중에 하나에는 좀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이런 식으로 종합 세트를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짧게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오텔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0분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뭐 합창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합창이 없는 대신에 합창이 있어서 전체를 볼 때보다 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해설자가 있어서 그 해설자가 부분에 있어서의 이 다음 감정으로 흘러가는 이 인과 과정을 이제 해설로 좀 연극하듯이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것들 좀 새로운 구성으로 각색을 해서 또 예를 들면 카르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짧게 한 70분으로 줄이면서 그 사이사이에를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막인데 그 자막에다가 이야기 자체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필요한지를 자막에 제시를 하는데 이 자막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막기에 두게 되면 이 인물하고 이 자막기하고의 사이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를 정말 직접적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피가로의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덕을 이렇게 무대에 만들고 예술의 전당 이건 이제 이화여대 프로덕션이었었는데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의 둔덕을 만들고 그 앞에 발 밑에다가 그 배우의 발 밑에다가 자막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보통 이 양옆이나 아니면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네. TV에서 밑에 자막 보듯이.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장치 안에다가 그 예를 들면 양촌리 러브 스캔들이라는 이제 사랑의 묘약을 이제 한국화한 건데 그 경우에는 뜬 구름을 하나 띄웠어요. 그래서 그 구름에다가 이제 자막을 쏘게 되니까 이 구름이 꽤 낮게 내려와서 이게 말풍선 만화의 말풍선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럼 이때의 이점은 뭐냐면은
언어를 그냥 원어 그대로 노래를 하면 할 때,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좋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잘못하면은 그 성악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통한 이태리 사운드를 그대로 노래를 하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즉각적으로 이해하시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쓰게 됐는데 이제 관람하시면서는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었다. 네. 처음에는 왜 이제 이태리 말이 들리는데 한국어 이렇게 좀 그랬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이게 이해가 너무 이제 즉각적으로 네. 되다 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단체 설명을 하다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조금 더 과감하게 오페라를 좀 쉽게 전달해 주려는 네. 비유들을 찾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네. 그 양촌리 러브 스캔들은 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한번 그거 볼까요? 잠깐,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촌리 러브 스캔들, 네, 사랑의 묘약. 한국화. 예. 언제 공연했던 거예요? 저거는? 저희가 저거 초연은 2015년도에 이제 아. 예술전당 자유소에서 네.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 초청을 받았었어요. 아, 그래서 요 공연 실황은 의정부의 실황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공연 예정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오는 이제 12월 28일과 29일에 대학로의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네, 이틀간 이번에는 이제 테너 김효종 씨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 허진아 씨, 그 허진아님 그리고 또 김종표 바리톤 네. 그리고 김경천 둘까마라 역할로 이렇게 네. 출연하게 됩니다. 네. 근데 참 오페라라는 게 좀 21세기에 과연 이게 맞는 예술 장르인가? 예. 너무나 제작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작은 오페라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오페라는 너무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사실 얼마 길게 공연을 할 수 못하고. 없고 지금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장르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가끔 너무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될까? 있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예. 어떻게 보시는지. 딱 지금 언제나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시대의 변화들이 너무나 즉각적인 막 네. 쇼트 막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잘하면 오히려 더 불타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앞으로는 뭐 AI나 뭐 어떤 곧 로봇이 뭐 많은 걸 대체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허망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의 정말 실제로 만나는 거, 소리든 모습이든 그 구현 방법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 것은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런 정말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를 하고 있는가? 관객들한테 정말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이 진짜 단순하게 소리만 내는 오페라는 이제 그 시대에 예전에 그냥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페라에서 지금은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소리의 좀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어떤 근본적인 감정의 그 지점이 발현되어지는 좀 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좀 이해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배우들에게는 분석하는 배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이제 재미있는 오페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그래서 연기 잘하는 성악가가 필요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적용해서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보통은 오페라를 할 때 이렇게 그 시기에 잠깐 모여서 하게 되는데 그 구조를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같이 하는 일종의 단원 같이 해서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또 일주일 주중에도 계속 토론을 주고받으면서 그 연기력에 대해 연기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액팅 랩이라는 어떤 시스템, 연기를 성악가의 연기 연구 시스템을 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저로서는 물론 오페라 전체 전 오페라계를 제가 어떻게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노력 작은 우리 한 번의 오페라 한 번에 이 순간들 배우 한 명 한 명이 진짜 그 인물의 마음을 자기 몸에 심어서 그것이 발현되는 소리와 노래들을 연기들을 가지고 갈 때 관객들은 이제 매료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미래는 계속 개척해서 네. 열심히 해야만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되게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건상 그렇게 오랫동안 이거 작품을 파고 이럴 여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산업화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좀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저는 해결점이 있다고 보니까 좀 더 알리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선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들 서로 그리고 또 얘기해 볼 수 있고 저도 또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간절한 때 오페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겼으면 네. 좋겠고 더 다양한 포맷으로 형태로 생겼으면 좋겠어서 저는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페라에 대해서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도 네. 좀 관객분들도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영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김수영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페라 투란도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페라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정선영 오페라 연출가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